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공식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출범 5달 만에 조사위가 어제 현판식 가졌고요. 조사 안건을 정했다고 하는데 송선태 위원장 연결해서 계획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송 위원장께서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네네. 당시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5월 18일 오후 4시경에 금남로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미 진압이 무자비하게 진행될 때인데 아스팔트에 군데군데 빗물처럼 고인 이 핏물이 네. 햇빛에 반사되던 광경을 잊을 수가 없고요. 아주 피비린내가 자욱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그런 평화로운 시위를 야만적으로 진압하던 광경이 평생 떠나지 않고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체포돼서 인간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고문 또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먼저 손가락 발가락을 먼저 고문 요일증이 있는지 없는지 세어보던 그런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진상규명조사위 위원장 맡으셨습니다.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떤 각오이실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40년 해묵은 과제. 이제 피해자는 널려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런 기막힌 뺑소니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해묵은 국민적 의혹과 갈등의 요인이 되는 네. 핵심 과제들을 반드시 밝혀서 화해와 통합으로 나가는데 보탬이 돼보겠습니다. 네. 이 민주화운동 조사 특별법 같은 것이 통과된 게 꽤 시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위는 지난해 말에서야 출범하게 됐고 또 조사는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예요? 한마디로 과거 제1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에서 본인들이 추천하기로 한 위원 2명을 한 20여 개월 동안 추천을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구성이. 자, 조사위원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 조사위원 정하는 과정 같은 것들도 좀 여쭙겠습니다.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한 분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4사람, 네. 자유한국당 3사람, 바른미래당 추천한 사람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네. 그중에 이제 3사람이 상임위원이고 나머지는 비상임위원이고 정부에서 파견된 15명의 공무원을 포함해서 35명의 조사관을 합해서 50명이 현재 네. 사무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부에서 파견된 조사 지원관이 20명이 되고 와 있습니다. 각 본부대에서. 예. 위원들은 다 만나보셨죠, 지금? 10차례의 전원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친숙해진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추천위원 간의 뭐 갈등 같은 것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12월 27일 처음 출범 당시에는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서로 지켜보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런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더라고요. 네. 진영과 추천 정당의 입장을 떠나서 5.18 진실에 승복하겠다. 그래서 현재로는 많은 분위기에 의견 접근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40년 전의 일입니다. 그동안 뭐 광주 청문회, 국회에서도 있었고 검찰 수사도 있었고 국방부 차원의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밝혀진 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전 조사에서는 제대로 된 확인,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일단 88년 국회 광주 특위서부터 저는 참여를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서부터 이게 5.18 광주 문제가 그때는 학살자 즉 가해자 정권 하에서 진상조사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진상 보고서도 채택 못하고 자동 해산이 됐었는데요. 결국에는 냉철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책임자 사법 처리가 있지 못했기 때문에 네. 오늘날과 같은 왜곡과 폄훼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진실을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사건 전체의 총체적 조사가 돼야 되는데 네. 일관성도 없고 드문드문 파편적이고 단편적인 조사가 오히려 진상조사를 방해하지는 않았지만은 네.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데 오히려 간섭작용을 많이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이전의 조사 때와는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있어야 하겠죠. 예. 당연히 이제 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은 이번 조사를 통해서 총체적 5.18에 대한 진실을 조사해서 정사로 남기고 국가보고서로 채택하는 최초의 이 조사입니다. 네. 그게 가장 크겠고요. 그리고 조사 대상을 과거에는 범죄 혐의, 즉 사법적 진실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유엔에서 권장하는 여러 가지의 조사 대상이 사회적 진실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공동체의 경험을 조사하는 서사적 진실이나 치유 회복적 진실이라든지 이런 광범위한 부분을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판 조사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네. 조사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어제인가요? 그 조사할 안건을 의결했다고 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조사 개시 명령을 했죠, 어제. 예. 그러니까 세 팀이 이제 여러 개로 나눠서 안건 조사를 하는데 어떤 안건들이 어느 팀에서 맡고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네네. 1차 조사 명령을 어제 결정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사 1과는 발포 명령자, 지휘체계, 사망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제 조사 개시 명령이 됐고요. 예. 이 조사 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과 안매장 행불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결했고, 조사 3과는 북한군 600명 투입설하고 5.18 성폭력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작업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럼 본격적인 시작이 들어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송 위원장께서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어떤 걸까요? 5.18 조사는 아마 세 가지 터널을 관통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첫 번째가 신군부의 직권 음모입니다. 둘째가 발포 명령자, 발포 책임자를 찾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 터널인데 안매장과 행불자를 찾지 못하면 이건 사건을 제대로 해결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중에 저는 첫 번째 터널 이 무엇 때문에 광주에서 그런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하게 됐는지 그 신군부의 직권 음모를 밝히는 것이고요. 그 직권 음모가 이제 분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정보로 계엄을 확대시키고 광주는 북한의 사주위에서 일어난 폭동이기 때문에 진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출동한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내려보낸 거죠. 그래서 첫 단추인 직권 음모를 저는 반드시 밝혀야 된다. 이건 아마 2차 조사 개시 명령에 들어갈 겁니다. 이건. 네. 그 발포 책임자 찾는 과정에 보면 아무래도 당시 군통수권자 전두환 씨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훼손 재판에서 지금 이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서 좀 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판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셨어요?
일단 이제 당시 형식상의 군 통수권자는 최규하 대통령하고 네.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명령을 받은 육군참모총장 즉 계엄사령관이었던 이희성 씨, 이렇게 봐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의 군 통수권자는 전두환 씨지 않냐 보는 것은 형법이나 군형법 일반 법 이론에서도 조직 범죄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명령 지휘 체계를 사실상 지배한 사람, 네. 그 사람이 수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두환 씨 조사는 불가피하고 이번 조사가 과거에 탑다운 방식의 하향식 조사였다면 저희들은 이제 투입된 전 장사병을 작전을 재구성하는 상향식 조사, 버텀업 방식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면 반드시 전두환 씨는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이번 헬리콥터 그 재판, 기총소사 부분을 지켜보면서 재판을 지켜보면서 왜 저렇게 반대하고 부정하느냐라고 네. 하는 걸 보면 이 헬리콥터 사격이 만약 입증이 될 경우에 21일, 27일 등 헬리콥터 사격이 사실로 인정이 되면 네. 대란 목적 살인죄가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향후 발포 명령 체계를 밝히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물론 동시에 우리 이원에도 절대적 영향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지난해 12월인가요? 그 옛날 광주 교도소에 그 여러 무연고 합장묘가 있었고 여기서 이제 신원미상의 유골들이 꽤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합니까? 현재 법무부와 국과수에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행방불명 5.18 행방불명 가족이라고 혈액 채취를 했고 DNA를 채취했던 분들하고 대조 작업을 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볼 때 약 40여 구로 봤는데 지금 261구로 이렇게 개체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당 시간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저희들에게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불자 안매장 사건 연관 여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가 다시 긴밀히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5.18 당시 참여했던 시민들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했던 지만원 씨가 있었습니다. 네.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100만 원 선고받았는데 이 진상조사위에서 북한군 개입 여부 조사하는 이유도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조직적이고 전문적이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특히 유튜브에서 이 유튜브는 수입과 관련돼 있는 것 같아요. 네. 경제적인 이익을 좀 보기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북한군 600명 특수부대 투입설은 5.18 정신을 또 그 가치를 극단적으로 왜곡한 결정판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국기를 흔들 수준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과 분열 현상의 종집을 찍어야겠다. 그래서 아마 법에도 반영돼 있고 저희들도 이번 1차 조사 개시 명령에 포함시킨 겁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조사 시작을 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송선태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진상 규명을 밝혀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증언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데 진상조사위가 수사권은 없죠. 강제 수사권 없습니다. 근데 증인을 뭐 강제 출석시키거나 아니면 그 여기저기 산재에 있을 군 국정원 기록 같은 것들은 어떻게 확보가 가능할까요?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보완적인 간접 그 수단은 이제 보장을 해놨는데요. 네. 이 이상 불출석하면 이제 동행명령권을 발부할 수 있는데 네. 동행명령장 발부해도 이게 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뭐 강제 구인권이 없다고 봐야 되죠. 네. 그래서 강제 출석 조치는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총장에 의뢰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또 우리 법 35조 2항에 보면 5.18 진상규명과 관련된 국가기관은 자체 진상조사기구를 발족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과 같이 의제를 조율하면서 공동으로 조사를 해갔으면 좋겠다. 특히 법무부라든지 국방부는 자체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부분이 활성됐으면 좋겠는데 법은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요. 할 수 있다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당 장관님들의 적극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자료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이 군 자료의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도 직접 그렇고 육군참모총장께서도 직접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 공개하겠다. 네. 대통령께서 이 모든 관련 자료를 파기 중지 지시하고 그 모든 자료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라라고 저희들이 거의 다 받았습니다. 예. 다만 그 자료가 전부인지 아닌지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자료.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깊숙이 개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대통령께라도 건의를 해서라도 네.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자료 협조를 하도록 하는데 나서볼 생각입니다. 예. 뭐 조사 과정에서 진행 과정에서 뭐 지금 뭐 약속도 받으셨다고 하고 협조하겠다고는 합니다만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최악의 경우에 기밀 문서의 종류의 존재 여부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치 않으면 예. 강제 압수수색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겠습니다. 예.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뭐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진실 조사 기관이지 처벌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처벌을 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거나 명백하다고 확인이 되면 네.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정치적 중립이나 공정성이 필요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면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일 처음 질문을 5.18 당시의 상황 기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봤고요. 이제 그 40년 동안 묵혀있던 진실을 이제 풀 상황이 왔습니다. 이번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목표 있으시다면요? 40년이 지났는데 광주 시민들이 그 참담했던 5월 27일 이후부터 프랑카드로 또는 문서로 이렇게 적어놓았었죠. 시내 곳곳에. 잊지는 말자.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라고 했어요. 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가해자들의 진실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 더 이상 갈등이 5.18 때문에 증폭돼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조사위를 잘 이끌어 보겠습니다. 네. 진상조사위는 언제까지 활동할 수 있습니까? 2년이고 필요의 경우 그러면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 사실상 뭐 연장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금년 9월까지 대부분의 조사를 완료하고 2차 조사 개시 명령을 계획하고 있고요. 예. 중요한 사건은 내년 중반까지 하고 예를 들면 안매장이나 핵물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 중반까지 하고 하반기에 아마 발굴 여부를 결정한다든지 네. 2년 조사 계획 일정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무리하지 못하면 네. 그때 상황을 봐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의미한 진실들이 밝혀지고 나면 하나씩 좀 풀어지면 그때 다시 연락드려서 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